안녕하세요. 심규진입니다. 이렇게 또 영상을 다시 좀 찍게 됐는데요. 최근에 오늘자로 갤럽에서 정치인들의 그 호감도 조사라던가 또 지금 이준석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또 뉴스가 나오고 있죠. 뭐 제명을 이제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식의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과 제가 분석한 내용을 좀 공유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갤럽에서 이제 호감도 조사가 나왔는데요. 저는 이 결과가 굉장히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오세훈, 홍준표가 40%대를 보였고, 이재명하고 유승민이 30% 초반,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28%. 상당히 좀 낮은 수치예요. 그리고 이준석이 24%. 그래서 이준석은 호감도 24%, 그 다음에 호감 가지 않는다가 65%로 해가지고, 비호감의 끝판왕, 비호감의 끝판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단 저는 이게 다른 것보다도, 지금 오세훈 시장이 1등이고, 이준석이 지금 꼴찌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준석의 몰락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글에 보니까 3시간 천하라고 하던데 뉴스토마토라는 어떤 좌파 편향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준석이 가장 대선에서 공이 많은 사람으로 뽑혀가지고 35% 정도. 그래서 이준석이 또 유치하게 내가 35%나 기여를 했는데 24%의 기여도밖에 안 되는 대통령이 또 윤핵관들과 손잡고 나를 모함하려고 한다, 이런 식의 또 유치한 페이스북을 올렸는데, 그 결과가 나온 지 3시간 만에 이제 전국 밉상 비호감 끝판왕으로 이제 갤럽 조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시간 만에 3시간 천하였다. 거기다가 뉴스토마토 여조도 굉장히 상당히 어이가 없는 거죠. 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공신을 민주당 사람들한테 물어봅니까? 민주당 찍었던 사람들한테, 이재명 찍었던 사람들한테. 그거는 되게 역선택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좀 신기한 게 뭐냐면 이준석의 비호감도와 호감도가 아주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중도나 진보, 성향 유보층에서 호감도가 더 낮습니다. 예. 보수가 28%, 중도가 24%, 진보가 23%, 성향 유보가 12%.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준석은 그냥 그들이 생각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 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트롤러로서 자기들이 무기로서 쓸 뿐이지, 절대 그 사람들이 이준석을 받아주거나 이준석이 괜찮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혼자 그냥 생쇼를 하는 거를, 막장 드라마를 이 사람들이 그냥 즐기고 있다.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이짐의 왕따, 그런 전략적 차원의 일환으로서 이준석을 자꾸 아젠다로 이렇게 자꾸 부풀리는 거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의 이제 이준석의 정치적 생명은 거의 저는 끝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민주당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제3당을 만들 수도 없으니까, 지금 코너에 몰려 있으니까 지금 바짓가랑이 자꾸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지금 또 제명할 거를 미리 예상을 해서 또 제명도 가처분 신청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일을 똑바로 해가지고 정말 여지없이 잘라버려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강용석 씨 같은 경우도 나중에 다 무죄 나오고 명예훼손 그런 거, 아나운서에 대한 발언에 대한 거 무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가지고 제명당하고 복당도 못했어요. 다시 재입당도 못한 상황인데, 어불성설이죠. 자기 당의 사람들 그렇게 모욕하고 당을 불태워버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질 않나. 도가 넘게 품위를 위반하고 그리고 당원들을 모욕하고 또 이렇게 개파를 갈라서 해당 행위를 했죠. 윤핵관을 은퇴시키겠다는 둥. 예. 이철규 의원께서 제가 알기로는 인터뷰에서,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저 통계 조작도 했었다, 이준석이.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정말 다 탈탈탈 털어가지고, 해당 행위, 그 다음에 품위 위반, 예, 그 다음에 당원 모욕, 예, 그런 거에 대해서 당내 분란 조장, 이런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서 빠져나갈 구멍 없이 이번에는 확실하게 솎아내야 됩니다. 지금 이준석이 저러는 거는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자기가 여기서라도 가처분이 이제 물렸고, 가처분으로 하지 않으면 이제 갈 데가 없고, 그리고 이제 경찰 수사도 확실하게 푸시를 해가지고 정말 자기들이 확실하게
하지 않을 거면은 검찰이라도 지금 송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무고죄까지 확실하게,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그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 개정했을 때 무고죄도 이제 검찰이, 수사해야 될 그런 어떤 중대범죄 사항에 넣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어쨌든 제일 지금 믿을만 하고, 검찰까지 가서 이준석은 정말 끝장을 봐야 되는, 인물인 거죠. 이렇게 대충 넘어가서는 후환이 됩니다, 정말. 그래서 이준석에 대한 것을 완전히 이 갤럽 조사가 확인 사살을 했다. 그리고 이제, 전 국민적인 비호감이고, 이제 어느 정치인도 이준석을 묻히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별로 소용가치가 없다라는 게 드러났거든요. 오로지 뭐 주영진이나 김현정 이런 데 계속 주구장창 나가서, 윤석열 정부 계속 비난하는, 조롱하고 모욕하고 자기 당을 비난하는 뭐 그런 찌질이 바보 같은 짓밖에 할 게 없고, 그것마저도 좀 못하게 하려면 빨리 경찰과 그 성상납 관련 부분을 낱낱이 밝혀가지고 정말 얼굴 고개 못 들고 다니게 해야 되는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빨대왕 서민 교수님 채널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한동훈 장관 팬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한동훈 장관 호감도가 뭐 생각보다 되게 낮게 나왔다면 낮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28%의 호감도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이 갤럽 조사 기준으로 해서 33% 나왔었고요. 이제 비호감도도 차차 낮아지고 있죠. 이제 50%대로 국정 지지율 부정이 50%대로 이제 접어드는 추세가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비교해서 한동훈 장관의 이제 호감도와 비호감도를 분석해 보면요. 일단 한동훈 장관이 되게 이미지도 좋고 여러 가지 퍼포먼스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비호감도가 50% 정도까지 갔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 윤석열 정권의 가장 그 선명성 있는 넥스트 주자로서의 그 이미지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지금 국정 지지율 부정평가의 그 정서가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어떤 비호감도로 많이 전이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호감도가 그 대통령 지지보다 낮은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런 계층이 있어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보수 정부를 지지하는데 약간 오세훈이나 홍준표를 미는 층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준석을 밀었던 층들이 있고, 그러니까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 이런 사람들은 뭐 안철수까지 다 해서 보면은 약간 이제 비윤 슬래시 반윤, 그러니까 이준석 완전 반윤이지만 오세훈, 이제 홍준표 시장 이런 분들도 예전에 이제 이준석하고 가까운 그런 것도 있었고, 또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나 유승민 이런 분들은 굉장히 또 반목이 있었잖아요. 서로 비난이 많았고 경선 과정에서. 그리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약간 애매모호한 이미지인데, 이제 그 오세훈 시장도 한때 또 이준석한테 또 이렇게 숟가락 얹으려고 했었잖아요. 이준석 실드를 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그래도 보수 정당을 지지를 하는데 뭔가 이 밴드웨건에 자꾸 휩싸이고, 정말 사람들이 뭐 부정평가 높다고 하니까 정말 이 정부 되게 문제 있나? 잘 될까? 의구심을 갖고 있는 특히 남성 중년 보수층에서 오세훈이 그래도 좀 안정감 있는 거 아니야? 윤석열 정권하고는 조금 거리도 떨어져 있고 하니까 오히려 뒷줄에 서 있는 그 오세훈 시장이 더 안정감이 있다. 그리고 이미지 훼손이 되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오세훈 시장에 대한 호감도가 높게 나온 것이고, 또 오세훈 시장이 지금 김어준도 내치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좀 간보는 행태 플러스 또 자기의 어떤 그런 좀 뉴트럴한, 이렇게 중도적인 이미지, 그리고 좀 강성적이지 않은 뭔가 합리적인 중도 이미지를 좀 가져가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한동훈 장관에 비해 오세훈 시장이 그 좌파들한테는 덜 무서운 존재인 거예요. 뭔가 만만하기도 하고, 예, 그렇게 싫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한동훈 장관은 앞서 나와서 막 민주당 사람들하고 그 전쟁, 한판 붙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한동훈 장관은. 그리고 또 압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의 사람들의 비호감이 한동훈 장관에게 더 많이 가고 있는데, 오세훈 장관은 상대적으로 안정감 있어 보이고 뭔가,
덜 맵다는 거죠. 예, 덜 맵다는 거지. 약간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그런 스탠스가.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오세훈 시장은 일반적인 호감도는 높을지 모르겠으나, 예. 근데 그 강성 코어 지지층이 항상 그 정치인한테는 되게 필요하거든요. 강력한 팬덤 같은 게 되게 약해요. 오세훈 시장은. 자기가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수 내에서는 오세훈 시장한테 그 실망한 사람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한동훈 장관하고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뭐 내리라도 경선에 붙는다. 당원들이 누굴 선택할까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훨씬 이 보수 지역 내에서의 경쟁력이 훨씬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중도 확장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중도 확장성이라는 거는 그 본선에서의 문제인 거예요. 이 경선에서는 중도 확장성 자체가 그렇게 메리트가 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예전에 문재인하고 그 안희정하고 경선에서 붙었을 때도 안희정 씨가 중도 확장성은 되게 높았죠. 그렇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앙 정치를 하면서 굉장히 그 대여 투쟁의 선봉처럼 돼 있었고, 그 오랜 기간 뭐 같이 뭐 총선의 승리의 경험도 있고, 어떤 진영의 수장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박혀 있었기 때문에 당원들이 훨씬 더 문재인에 대한 그 충성도가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정치인을 지켜주는, 그 정치인하고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지지층은 한국 정치에서는 되게 필요한 거고, 그 지지층이 있어야 중도 확장도 되는 겁니다. 왜냐면 그 중도 확장이라는 거는 결국에 그 지지층들이 같이 정치에 대해서 저관여한 사람들한테 마케팅을 해주는 거거든요, 같이. 그러니까 그 마케팅 요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업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아직은 이제 보수층 내에서도 의구심을 갖고 이렇게 좀 지켜보겠다라는 층이 많긴 하지만, 그래서 유보층이 많은 거예요. 아직 인지도나 이제 정치권의 경험도 많이 쌓이지 않았고, 심지어 본인이 정치하겠다는 말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 그래서 낮지만, 한동훈 장관의 이 호감도의 28% 이 퀄리티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이 정치 고관여층에서는 먼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지지층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있고, 자기만의 그런 확실한 지지층들이 생겨나고 있고, 또 이제 이번에 그 갤럽 조사에서 고무적인 게 뭐냐면, 대통령 지지율이 그 33%로 나왔잖아요. 근데 정치 고관여층에서는 41%로 굉장히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고관여층이라고 한다면은 그 오피니언 리더 계층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어떤 마케팅이든 어떤 그 폴리티컬 캠페인이든 뭐든 간에 이 고관여층의 그 오피니언 리더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뭐 일부에서는 뭐 팬덤 그런 거를 뭐 그들만의 세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먼저 이 아젠다 세팅을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도들은 나중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 아젠다 세팅에 따라서. 그래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 여론조사 이것이 계속 그 낮다 이렇게 뭐 계속 낮은 추세다라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정치에 관심 없고 모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게 그 뒤죽박죽 섞여버리는 거예요. 아, 이게 여론조사에서 부정평가가 높고 긍정평가가 낮으니까 그거 자체로 대통령이 못하고 있나 보다. 그러니까 자기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저관여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못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못하나 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부러, 고관여층이 먼저 앞서 나가면서, 지금 대통령 잘하고 있어. 고관여층에서 움직이면 이제 중도나 이쪽 무당파 이런 사람들도 이제 따라가는 거죠. 지지율이 올랐어? 그럼 오른 거 자체로 잘하고 있나 보네? 그 변화 자체가 대통령이 뭔가 변하고 있고 잘하고 있나 보다. 그래서 또 그것이 그럼 또 모르는 사람들은 잘하니까 올랐나 보네. 그럼 잘하고 있나 보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쭉쭉쭉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뭐 스노우볼 이펙트라고 하기도 하고 밴드웨건 이펙트라고 하기도 하는데 계속 그게 가속화가 되는 거죠. 어떤 추세가. 그래서 이번에 그 정치 고관여층에서 41%의 국정 지지율 긍정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 87년 체제 이후에 정치 체제를 계속 보면요, 정권을 잡았던 대통령들은 항상 자신의 강력한 지지 세력이 있었죠. 확실한. 노태우 정권 때부터 뭐 김영삼도 그랬고 뭐 김대중도 그랬고 노무현도 그렇고 확실한 자기의 지지층들이 있었고, 그렇지만 안티도 많았지만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연대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김영삼 같은 경우도 3당 합당으로
자기가 그렇게 뭐 비난하고 투쟁했던 군사정권의 후예들, 군사정권 정당하고 연대를 해서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김대중 정권도 마찬가지죠. 자민련과 그 보수 세력과 연대를 해서 지역적 연대가 이루어졌죠. 충청과 전라도, 호남과 충청이 연대를 통해서 정권을 잡았죠. 노무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PK 세력과 호남, PK 진보와 호남 진보의 연대를 통해서 됐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근데 나중에 다 갈라졌다는 공통점이 있죠. 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다. 그리고, 약간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는 그런 게 약간 많이 좀 깨졌었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뭐 강력한 팬덤이 있었던 대통령도 아닌데, 그때는 이제 노무현 정권에서 진보가 완전히 나락을 가버렸죠. 그 당시. 진보 좌파 정권이, 그 노무현 정권의 그 실정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의 외면을 받고, 그래서 이제 보수 정권 10년이 열리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팬덤이 아주 강했던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그 문재인 정권도 팬덤이 굉장히 강했고 그 자기의 그 강력한 지지층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보수가 이제 무너진 상황에서 다른 세력과 굳이 연대하지 않더라도 이제 정권을 굉장히 쉽게 잡은 편이었죠. 근데 이제 문재인 당시 후보도 굉장히 이제 자기가 진보 정권 내에서의, 진보 세력 내에서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 호남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었고요. 그래서 호남과 이제 PK의 어떤 연대적인 성격이 굉장히 이제 민주당 정권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권의 주류 세력인 문바들, 예. 문재인 지지층을 다 흡수하지도 못하는 정도의 이제 확장력과 이제 비호감도가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뭐 40% 넘는 지지율을, 정권 말기에 보였음에도 이제 뭐 실패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28%가 나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뭐 많이 우려할 필요가 있을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보수 진영 내에서 확실한, 팬덤과 확실한 지지층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후보를 우리가 이제 키워내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한동훈 장관이 이제 그런 것들은 극복을 해야 될 지점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도 안티가 굉장히 많은 대통령이었죠. 예, 근데 뭐 그거에 비하면은 한동훈 장관은 뭐 안티가 그렇게 많다라고 지금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전방위적으로 막 공격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좌파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 이제 한동훈 장관도 이렇게 마타도어나 이런 네거티브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정치적 생명을 저해하려고 이렇게 많은 공격을 받는 와중에 이런 정도의 결과가 나왔다는 거는 정말 이렇게 단단한 지지층이 확보가 됐고, 앞으로는 더 성과를 내서 인지도를 높이고 또 정치를 본격적으로 할 때는 더 많은 포텐셜이 열릴 것이다. 더 많은 공간들이 열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동훈 장관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지금처럼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되게 잘 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애민 정신, 그리고 능력,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정국이 확 바뀌고 있잖아요. 이제 이재명과 문재인 정권 세력들의 부정부패, 사정 정국이 시작되면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주목도라던가 한동훈 장관이 앞으로 전국을 이렇게 주도할 만한 사건들은 이제 앞으로 계속 많아지는 거죠. 이제 검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언론도 지금, 이제 내년쯤 되면은 어쨌든 알박기도 다 끝날 거고, 지금 잘 견디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슬슬 박성배나 MBC 사장이나 지금, 언론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언론사에서도 제가 듣기로는 이제 거기에서 숨죽이고 있던 보수 기자들이나 이제 보수 세력들이 이제 기지개를 켜는 단계라고 저건 듣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움직여야죠. 이제 거기도 이제 다 내부에서 전쟁이 일어날 거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의 통치 방식으로 하지 않고 다 법치에나 이런 과정을 되게 중시하기 때문에 과거에
블랙리스트 사건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굉장히 조심하면서 철저하게 일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 벌어질 일은 다 벌어지게 돼 있고 이 권력이라는 것은 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마련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나온 호감도 조사 일단 이준석은 끝장났다. 그리고 우리가 확실하게 좀 더 무장을 해서 이준석을 보내야 된다.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과 이 한동훈 장관의 이런 경쟁 구도에 있어서도 그렇게 크게 염려할 것은 없을 것 같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서민 교수님하고 라이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